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보험 관련 최신 자료들, 또 저희가 모아본 여러 소식들을 가지고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보험 시장 소식들 속에서요, 정말 중요한 정보,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변화들을 저희가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 사정이나 실제 받는 보장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또 보험사들의 새로운 움직임이나 또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모습까지 좀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맥락까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쩌면 가장 좀 민감할 수 있는 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년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내년 보험사에 적용할 평균 공시이율을 0.25%포인트 낮춘 2.50%로 결정했다고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평균 공시율,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이 정도 수익은 우리가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이유예요. 이걸 기준으로 만기 환급금이라든지 연금액 같은 게 정해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예상 수익률을 낮춰 잡는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선 예전만큼 수익 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한테 약속한 돈은 줘야 하니까 결국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올린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10% 인상이면 정말 큰 폭인데요? 이게 단순히 금리 인하 같은 시장 상황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소비자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저금리 기조가 물론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요. 또 보험사들이 그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도입 이후에 수익성 관리에 더 신경 쓰는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합적이군요. 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보험 가입을 계획하시거나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이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보험료 인상 외에 그 보장 내용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보장이 줄어들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기존 보험의 보장 내역을 미리 좀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반대로 또 보장이 더 강화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삼성화재가 암, 뇌, 심혈관 질환, 이른바 3대 질병 관련 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해도 아플 때 제대로 힘이 되어주는 거니까요. 삼성화재의 이번 행보는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암 관련해서요. 기존 암 진단비 외에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전이암 진단비,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이 잘 안 돼서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항암 치료비, 또 특정 암 치료에 필요한 호르몬 치료비까지 보장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띕니다. 와, 단순히 진단비만 깍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까지 되게 세세하게 챙겨준다는 거군요. 뇌나 심장 쪽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뇌,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수술이나 혈전을 녹이는 치료, 이걸 혈전용의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예전에는 그냥 한 번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치료 횟수별로 또는 연 1회 기준으로 반복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반복 보장이요?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질병 위험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보장을 조절하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상품도 나왔고요. 응급상황 지원이나 일상생활 케어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보험을 고르실 때 이런 실제 치료 과정에서의 필요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보장의 진화 방향을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주식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변액보험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입니다. 펀드 자산이 한 달 만에 무려 1조 3천억 원이나 늘고 수익률도 11%를 넘었다고요. 네, 맞아요. 변액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낸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이죠. 최근에 국내외 증시가 다 좋았잖아요. 상승세를 타면서 변액보험 펀드,
특히 그 주식형 펀드의 성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서 수익률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막 몰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9월 기준으로 보면 BNP 카디프 생명이나 메트라이프 생명 같은 회사들 수익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수익률이 좋다고 하니 귀가 솔깃한데요. 그럼 지금 변액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그 점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단기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움직이는 건 좀 경계하라고 조언하거든요.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니까요. 아, 맞다. 장기 상품이죠. 네. 오히려 지금처럼 수익률이 좋을 때 그동안 성과가 좀 안 좋았던 펀드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비중을 바꾸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형 비중이 너무 높다면 해외나 채권 혼합형 같은 걸로 좀 분산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관리의 기회로 삼아라. 네. 변액보험 가입자시라면 지금 내 펀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꼭 한번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게 핵심이군요. 변액보험처럼 가입자의 선택과 관리가 중요한 상품도 있지만 또 보험사와 고객의 관계 자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네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한테 사업비 구조를 좀 바꾸라고 권고했다고요. 계약 유지에 더 힘쓰라는 메시지라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쓰는 돈, 이걸 사업비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신계약비하고 유지비로 나뉩니다. 신계약비는 말 그대로 새 계약 따오는 데 쓰는 돈이고 유지비는 기존 계약을 잘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이죠.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새 고객 유치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신계약비 비중이 약 85%, 거의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걸 40%로 확 낮추고 대신 유지비 비중을 기존 15%에서 60%로 대폭 늘리라고 권고한 겁니다. 와, 85%에서 40%로, 15%에서 60%로 비율 차이가 엄청난데요. 왜 이렇게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걸까요? 기존 고객 관리가 그만큼 잘 안 됐다는 그런 뜻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 이걸 25회차 유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70% 밑으로 떨어졌다는 69.2%의 결과가 나왔어요. 아, 70%도 안 된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설계사분들이 수수료 수입 때문에 좀 무리하게 계약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판매하는 소위 불안전 판매죠. 이런 게 많아지면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금감원이 나서서 이런 과도한 영업 경쟁은 좀 줄이고 기존 고객 관리를 강화해서 보험 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당연히 이익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설계사 수수료 체계 같은 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 보험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나? 혹시 불필요하게 해지한 건 없었나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군요. 이런 소비자 중심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금융 플랫폼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금융하고 KB국민은행이 협력해서 만든 모니모 통장이 100만 계좌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모니모 통장. 이게 보험, 카드, 증권 같은 삼성금융 계열사랑 KB국민은행이 딱 손잡고 만든 상품인데 출시 초부터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1년 동안 예치금 200만 원까지 최대 연 4%라는 꽤 높은 금리를 제공했고요. 또 매일 이자를 주는 방식이라 짧게 돈 맡겨두기에도 유리했죠. 아, 매일 이자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군요. 네, 처음에는 20만 계좌 한정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금융당국이 80만 계좌 추가 개설을 허용해서 총 100만 계좌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험사가 은행하고 손잡고 이렇게 좀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플랫폼 경쟁력 강화입니다. 요즘 빅테크 기업들 아시잖아요. 금융시장에 엄청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사들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보험, 은행, 카드 이런 업권 간의 벽을 좀 허물고 서로 협력해서 고객을 딱 묶어두려는 그런 록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낙인 전략? 네.
모니모 통장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뭐 적금이나 외환 상품 같은 걸로 협력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혁신적이고 좀 유리한 조건의 금융 상품을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금융권 간의 경쟁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군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의 어떤 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죠. 특히 농협 내부 문제랑 손해보험사의 지역 차별 이슈가 거론된다고요. 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여러 이슈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금융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농협 내부 문제입니다. 농협은행 직원하고 지역 농축협 직원 간의 성과급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뭐 카드나 보험 사업의 위험 부담을 지역 농축협에 좀 떠넘기는 구조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은 제한적인데 위험만 크다는 거죠. 아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군요. 다른 하나는 손해보험사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6개의 주요 손해보험사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른바 보험 소외 지역 문제가 아마 거론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섬이나 좀 외딴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거나 심지어는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아니, 사는 곳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을 못한다니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공론화되면 금융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차별 해소라든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특정 금융사를 이용하는 분들께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사회 구조적인 변화,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요양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삼성생명이 자회사를 통해서 무려 4,500억 원 넘게 투자하면서 요양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건 보험업계의 어떤 미래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원래 노블카운티라고 꽤 유명한 요양시설이 있잖아요. 거기가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했었는데 이제 삼성생명이 직접 세운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가 맡아서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4,535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도 상당하고요. 와, 4,500억이요? 네, 사실 뭐 KB나 신한, 하나 같은 다른 금융그룹들도 이미 요양사업에 진출해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융사들이 요양사업에 주목하는 걸까요? 이게 보험 상품하고 연계하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 상품하고 결합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특정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면 우리 회사 요양시설 입수 우선권을 준다거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뭐 그런 식입니다. 아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군요. 네, 보장과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뭐 이런 통합 서비스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요양 수요는 앞으로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죠. 앞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후 대비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가 훨씬 다양해질 거라는 걸 좀 예고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느낌이네요. 그런가 하면 당장 눈앞의 연휴 기간 안전 문제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여행자 보험도 진화하고 있다고요. 특히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 보상이 중요해졌다고요. 네, 이번 추석 연휴가 꽤 길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공항 노조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항공편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손해보험사들이 여행자 보험에 그 항공기 지연, 결항 관련 특약을 좀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예전에는 뭐 몇 시간 이상 지연되어야 보상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딱 정해진 금액만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연으로 인해서 실제로 쓴 식사비, 숙박비, 교통비 같은 거를 보상해주는 실손 보상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오, 실손 보상이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보상 기준 시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페이 손보는 2시간, 삼성화재는 4시간 지연 시 보상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아, 시간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보상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좀 간소화했는지 아니면 뭐 모바일로 쉽게 청구가 가능한지 이런 편의성도 따져보면 좋습니다.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 가입하실 때
항공편 관련 보장 내용을 반드시 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챙겨봐야겠네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 이동도 많은 명절이죠. 안타깝게도 추석 당일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소보다 1.6배나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네, 이게 보험개발원이랑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인데요. 명절에는 아무래도 장거리 영전도 많고 교통량도 늘고 또 좀 들뜬 분위기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사고당 피해자 수가 많아서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평소에 2.1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2.1배나요. 아이고. 네, 사고 유형으로는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요.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는 주로 점심 이후, 오후 시간대에 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어떤 점을 좀 명심해야 할까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최소 2시간마다 꼭 쉬어가시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타이어 공기압이나 배터리, 각종 오일류 점검하는 거, 이거 필수고요. 네, 출발 전 점검. 네, 만약을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24시간 콜센터 번호 미리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 수칙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험 산업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NH농협생명이 AI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미래형 보험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험산업도 이제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같은 첨단 기술하고 아주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NH농협생명 같은 경우 올해 말에 AI가 농축육 고객에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AI 가입 설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AI가 설계를 해준다고요? 네, 또 서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AI OCR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걸로 보험금 심사나 행정 업무 효율도 높이고 있다고 하고요. 가상인간, AI 휴먼을 교육이나 상품 설명에 활용하기도 하고 NH헬스케어라는 앱을 통해서 고객의 건강 활동을 유도하고 이걸 보험료 할인 같은 거랑 연계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술 발전이 보험 가입부터 관리, 심지어 건강 증진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정교한 상품을 개발하고 또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질병 발생률 자체를 좀 낮추고 AI 챗봇 같은 걸로 고객 응대 효율을 높이는 등등 보험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기술 기반 혁신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이 단순히 위험을 보장하는 걸 넘어서서 고객의 삶 전반을 좀 관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파트너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보험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보험료 변동 가능성이라는 좀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장의 진화, 또 기술 혁신이 가져올 변화까지 여러분의 보험 생활을 계획하고 점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보험은 이제 정말 우리 삶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보험 활용 전략을 세우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비교하는 자세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개인 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는 미래에 정말 나만을 위한 완전히 개인화된 보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는 않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